오늘 민심동행 상임지도부 제4차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지도부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 신인규입니다. 민심동행 창준위는 정치개혁을 위해 가장 먼저 개혁돼야 할 대상으로 정당을 지목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을 고려할 때 정당은 정치를 바꿔낼 가장 기본적인 헌법 조직입니다. 지난 월요일 윤석열 대통령은 6개 부처에 대해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희미해진 기대마저 부끄러울 정도로 매우 실망스러운 인사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전과 가치를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관료와 교수로만 채워진 인사는 정권의 임기 말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앞으로 3년이 넘게 정권을 운영해야 하는 윤석열 정부의 앞날이 더 어두워지는 깜깜이 인사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추천, 검증, 임명의 모든 과정이 검찰 출신 인사로만 채워져 있기 때문에 폭넓은 인사 쇄신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장관 후보자들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에 의해 검증된 분들도 아닌데 자리를 채우기 위한 껍데기 장관이라는 인상을 지우기도 어려웠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 동력을 얻을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국민적 공감을 얻거나 정부에 의해 검증된 인사가 없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중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선무당이 사람을 잡듯이 선무당이 나라를 잡을 기세입니다. 한 번도 검증된 적이 없는 장관이 임명될 경우에 직업 관료들의 행정부 장악은 더 심화되고 국민에 의한 민주적 행정부 통제는 포기 상태에 이르게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정부나 정당이나 직책을 맡기 전에 검증이 필요한 것은 매우 당연한 사실입니다. 검증 없이 인사를 임명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심동행은 공직으로 나아가기에 앞서서 엄정한 사전의 상시평가 제도를 도입을 하여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인재를 상시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당주를 예비당주와 권리당주 그리고 책임당주로 나눈 이후에 엄정하고 객관적인 상시 검증을 통해 올바른 공직 후보자를 배출하겠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IT 플랫폼 정당에 걸맞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폴리틱스라 불리는 민심 동행만의 CRM과 액티브 시스템을 통해서 정치 수요자인 국민만을 위한 일꾼들을 선보이고 그들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난맥상과 같은 상황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평가 제도로 정치인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당의 제1번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IT 플랫폼 정당의 기본은 공유와 개방과 경쟁입니다. 가장 넓게 열고 많은 당주들의 정치적 참여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의 비전과 가치에 맞는 활동을 촉진하고 당주들의 활동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결국 공급자 중심 정치에서 벗어나서 수요자인 평범한 보통 시민들을 위한 민심 100%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헌법 제7조가 보장하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정치가 가능한 서비스 정치 구조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아무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입니다.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기회다원주의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민심동행이 가장 먼저 앞서서 정치의 혁명적 대전환을 이끌겠습니다.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서 엉터리 인사만 반복적으로 배출되는 구조를 청산하고 이제 국민을 위해 공적인 책임감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인재를 전국에서 널리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심동행이 해내겠습니다. 스마트 폴리틱스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히 열어서 정치의 혁명적 대전환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김현수 상임운영위원님 발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회 운영위원 김현수입니다. 12월 첫째 주 모두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의 사각지대, 실무자 처우도 사각지대, 자립준비, 고립운둔, 다문화, 북한 이탈 주민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표적인 청년입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간 지원 기관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 기관들에 근무하는 실무자 처우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인 가구 지원센터, 청년센터 등 공공 영역에서 외주 용역을 주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중간 지원 기관입니다. 서울시 자치구의 청년센터 종사자의 이야기입니다.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고요. 하지만 2년 계약직입니다. 초과 근무 수당은 제한적이며 명절 상여금은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신분은 공무원도 아니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조건을 요구합니다. 청년이나 1인 가구 특성상 주말이나 저녁 늦게까지 행사와 회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작 실무자들은 업무 감도가 정말 높고 각종 민원과 감사, 정책 발굴, 소유자 발굴 등 업무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시설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기에 경력이 인정이 되지 않고 해당 기관 또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등 사업별로 소관부처가 다양해서 임금 산정도 애매하고 있습니다. 이도 센터 소속의 실무자들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서울시 자치구의 청년참여기구 담당자는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지정된 본인의 자리도 없는 경우도 있고요. 5개월이나 3개월 이렇게 단위로 계약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도 고사하고 경력 불인정과 실무에 대한 경험도 거의 체험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자의 사각지대는 앞서 언급한 청년이나 1인 가구 영역만은 아닙니다. 학교 보안관, 다문화 가정 방문 지도사, 사회복지 종사자, 요양보호사, 청년경찰, 보육교사, 군 초급 간부, 자살예방센터 종사자, 중독지원센터 종사자, 미혼모 지원센터 등 이런 사회에서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종사자들의 처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청년 실무자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이보다 못한 사례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니 전문성은 기대할 수도 없고 이러한 실무자들에게 서비스를 받는 우리 시민들이 그대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매년 예산을 결정하는 이맘때쯤이면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언론과 정치권에서 줄을 이룹니다. 항상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외치지만 청년 연구자들이 먼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R&D 예산 5조 2천억 원 삭감, 사회복지 종사자는 신청할 수도 없는 내일 채용 공제 예산 60억 원 삭감 등 이러한 현실은 지금보다 더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채용 개선이 더 나은 사회복지 서비스 혜택으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현장 실무자 분들과 함께 그분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민심동행에서 국가 대개조 컨소시엄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제가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언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이성주 상임운영위원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회 상임운영위원 이성주입니다. 현재 정치권은 여야 모두 내부 갈등과 집안 싸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정치에 대한 불신만을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 등 중요한 국정 과제들이 이러한 내부 갈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으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저께 4일 기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 무려 2,180건이라고 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혁신위원회의 제안으로 현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열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중진 의원의 탈당과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최후 통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양당 모두 외부에서는 민심과 민생이라는 단어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다시금 2년 전에 발생했던 요소수 대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정부의 수입 다변화 노력은 충분하지 못했기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실질적인 민생 문제 해결에 여야 모두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경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민심동행은 이러한 문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삶에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요소수 대란과 같은 민생 문제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때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로 국산화를 추진했던 반도체 분야처럼 요소수 역시 국산화 및 다양한 수입처 확보와 함께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모색해야 합니다. 민심동행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요소수 대란과 같은 문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중대한 과제입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며 보통 시민을 위해 민심동행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비상임 운영위원을 맡고 계시는 우리 장인혁 조직국장님 모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회 비상임 운영위원 조직국장 장인혁입니다. 민심동행 창준위는 미래를 위해 정책을 갖추기 위해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습니다. 산업, 의료, 국민생활 등 미래를 위한 숙제가 쌓여만 가는 절망감을 이겨내기 위해 정당의 많은 인원이 힘써주심에 격려와 박수를 드립니다. 지난 4일 밤 서울 도심을 달리는 심야 자율주행 버스가 첫 운행되었습니다. 세계 최초 총 운행 9.8km 순환버스가 나오는 2023년 연말은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산업과 국민들의 생활 방식이 바뀌어 나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여야를 떠나 현재 정치권은 새로운 산업보다 우리의 미래보다 자신들의 공천과 미래를 더 중요시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혁신위를 만들고 혁신하는 부정하는 자신의 직책만을 지켜내기 위해 사리사욕에 매몰되는 무책임 정치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의 숙제와 앞으로 다가올 숙제가 누적된다면 미래는 장기적 침체로 접어들 것입니다. 현재 찾아와 있는 가계부채와 금리, 꽁꽁 얼어붙은 경제, 신뢰가 깨져가는 교육 정책, 불안한 안보 등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커져만 가고 있는데 정치권이 보여주는 것은 총선과 권력 다툼이라는 것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정치의 변화는 정당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민심동행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새로운 철학과 시스템을 갖춰진 정당이 될 것입니다. 민심동행은 민심과 소통하고 미래를 전달하는 열려있는 정당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오직 민심 100%, 정치 시대를 활짝 열기 위해 민심의 고통으로 아파하시는 국민들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장인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가 모두 발언까지는 공개로 진행하고요. 이후는 저희가 비공개로 전환해서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